네, 이번에는 문단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문단 요약 문제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게 좀 있어요. 알아두셔야 될 게 좀 있는데, 첫 번째 문단 요약 문제는 뭐 다른 얘기보다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요약문부터 반드시 먼저 읽으세요. 얘부터 잘 읽어야 됩니다. 지문부터 읽고 요약문 읽으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찾아 읽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요약문부터 읽으세요. 이 요약문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주제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제문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요약문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약문을 읽으면 열의 9문제 정도는 정답이 결정이 됩니다. 지문을 보지 않아도. 그래서 얘는 말이 되게끔 상식에 통하게끔 보기를 찾아서 집어넣으려면 한 쌍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요약문을 읽고 나면 그러니까 요약문을 읽고 나면 윗지문을 읽을 때 안내문이나 일치 불일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무엇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지문부터 읽으면 멍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제어 지제목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얘를 읽으면 그 위에 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A, B 자리에 필요한 말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자, 대개의 경우는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글의 핵심어를 지칭하는 말이 되고 또는 어떤 조건이나 변수를 전제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제문의 서술어에 해당되는 말들이 나와서 두 개가 아구가 안 맞으면 말이 이상하게 여겨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실 건 보기를 잘 보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보기 읽기라고 해서 뭐 안 읽을 사람은 없으니까 이 보기가 반이어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책 잠깐 넘겨서 2번 문제 보시면 왼쪽 편에 보기가 두 종류만 있죠. 아예 두 종류만 있죠. 그죠? 서로 반대말로 이렇게 두 종류만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지금 5개가 다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5개가 다 다르게 나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도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ational이라고 하면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얘기니까 얘 우리 긍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ppropriate은 적절한 거니까 긍정이 된 거죠. misguided이면 잘못된 거니까 부정이 된 거죠. unreasonable이면 얘는 rational의 반대말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부정이죠. effective면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얘도 긍정이라고 이렇게 따져보시면 실은 5개의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항목별로 따지면 어때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3번하고 4번하고가 같은 게 되는데 서로 반대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번 자리를 읽으면서 자, 이해하는 건 합리적이다, 이해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라고 두 개만 놓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야 라고 항상 보기가 반대말로 씌워져요. 가끔씩 근데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제가 칭하는 3, 4, 7 시로 시험에는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능은 없어요. 100% 무조건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하는 게 타당한지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로 항목만 가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제일 쉬운 단어가 뭐가 있나? 자, 여기 공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니폼은 한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varied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lexible은 얘는 유연한 거니까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로 보시면 전 문화에 걸쳐서 유연하다, 다양하다는 말이 된 거고 전 문화에 걸쳐서 공통이다, 전 문화에 걸쳐서 한 가지다 같은 보기 맞죠? 그죠? 얘 지금 이렇게 2번, 3번 보기가 똑같은 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문화마다 달라요라는 말이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된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객관적인은 좀 이상하죠.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잘 챙겨서 기억해 두세요. 객관적인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런 건 답이 되지 않는 거죠. 혼자 있는 놈은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답으로 쓰고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잘 보시면 여기도 반이어가 되어 있고 여기도 반이어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 30번의 어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30번의 어휘 문제가 반대말 찾기 문제였잖아요. 반대말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그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주제문에 이쪽이 맞겠어, 플러스가 맞겠어, 마이너스가 맞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보기를 정확하게 잘 읽어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이 자리에 사실상 또 들어갈 수 있는 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해봅시다.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지문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40번 문제의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얘를 정확하게 읽으면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좀 과장을 조금 못해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90초를 쓴다면 요약문을 읽는데 30초 정도는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1번 한번 풀어보시죠. 어렵지만 지문이 어려워서 얘 만약에 주제요지 제목 문제 정도로만 돼도 정답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얘가 요약문이 이렇게 주어지면 뭐 어지간하면 얘 맞출 수 있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political power라는 걸 정치적 권력을 이해하는 건 어떠하다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문화의 정치적 권력을 뭘 통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문화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이겠죠. 자,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남의 문화를 이해하는 건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럼 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당하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가 이미 딱 뭘로 압축이 돼버리냐면 3, 4번으로 그냥 압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말을 좀 어렵게 쓰고 있을 뿐 핵심만 뼈대만 남기기 기억나죠? 그죠? 다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다음번 이 책 끝나고 다음번 킬러 용도를 다루게 되거나 학원에서 수업하게 되면 다시 그 옛날 얘기들을 돌려서 머릿속으로 한번 되살려 볼 건데, 어려운 문장일수록 다음번 책이 수준이 좀 높거든요. 조금 어려울 텐데 어려울수록 자꾸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게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좀 이따 지문 설명할 때 이 사람은 그래에서도 한 가지 다시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수능은 비상식적인 얘기 지문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비과학적인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거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윤리적인 얘기.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아버지도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이런 거 주제 될 수 없다고요. 절대로 그런 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무조건 부당해야 돼요. 얘는 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그러냐면 political power에 대한 생각은요, 나라마다 다 어떻기 때문에, 뭐 장난칩니까? 그냥 이대로 답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단 요약 문제는 10문제 풀면 9문제는 그냥 여기서 자체로 끝이 나요.
그래서 위에서 그와 관련된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만 확신하면 돼요.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앞에 not이 있으니까 여기는 같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면 되니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보기 3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질문 한번 봅시다. 질문은 어렵습니다. cross cultural perspective라고 하면 문화를 넘나드는 관점이 되겠네요. 잘 알고 있거나 자신 있으면 비교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냥 문화를 넘나드는 관점, 여러 문화를 크로스 컬처럴한 말 많이 쓰잖아요. 문화를 넘나드는 관점, 이 비교 문화적 관점은 관점에서는요, 이퀘이션이 방정식이 퍼블릭 리더십하고 대중적 지도력이라는 하고 그 다음에 dominance의 통치 지배잖아요. 자, 간의 방정식은 좀 의문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What does one mean?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걸까? dominance로 뭘 의미하는 걸까? 통치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 그건 나타내는 겁니까? coercion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말로 하면 강압 정도 돼요.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정말 왜 강압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어감의 단어예요. 아주 학문적이 아니라 현학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다른 단어로 풀자면 쉬운 단어로 바꾸면 pressure 정도 돼요. 압력 정도 되는 건데 좀 아주 어려운 격식을 차린 단어죠.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이런 현학적인 글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방정식이 뭐예요? 이퀄이잖아요. 등호를 쓰는 게 방정식이고 부등호를 쓰는 게 부등식 아닙니까? 방정식은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중적인 지도력이라는 것하고 지배, 통치라는 것이 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이렇게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항상 어렵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오랜만에 그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건 쉽게 바꿔버리라니까요. 특히나 그게 첫 문장이라면 여러분이 이 정도 문장을 해제하지 못할 지적 수준이 아니라고요. 스스로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의심이 좀 들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무난히 충분히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듯 국어 시험지를 읽는 사람 아닙니까? 영어 시험지를 왜 못 읽어요? 이 대중적 지도력과 통치는 이건 다른 거예요 라고 읽으면 이건 게임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다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꼴에 꼴값을 떤다고 이 대중적 지도력과 통치력에는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이거 다르게 주면 둘 간에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라고 문장을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똑같은 말이에요. 현학적인 건 쉽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는 다른 건데 대중적 지도력이라는 것하고요 dominance라는 건 다른 건데 그러면 dominance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dominance라고 하면 이건 과연 강압을 나타내는 걸까? pressure, 압력을 나타내는 걸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나타내는 걸까? 이게 그러면 dominance라는 건 말이죠. 이건 뭔가 강압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주 귀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통제일까요? political system은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는 건요. about both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인데 둘 다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 5번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 전국의 0.1%나 될까? 무슨 말인지 모를 거거든요. 어쩌라고 그랬죠? 제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잡히면 제끼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 얘기한다고 그죠? 주제 제목 할 때는 실컷 하다가 이제 다음번에 빈칸 시작하면 다시 그렇게 볼게요. 지문을 자꾸 습관적으로 가볍게 보려고 해야죠. 두 개가 달라요. 대중적 리더십하고 통치는 다른 건데 그러면 통치란 강압인가? 아니면 통치란 통제인가? 제일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통제인가? 아니면 뭔가를 강압적으로 시키는 건가라는 이 두 가지인데 political system이라는 건 어쩌면 그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강압과 그 다음에 통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conceive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다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다, 궁리하다 이런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고요. 그래서 conceivable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명사형이 두 개가 있어요. concept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얘는 개념이라는 뜻이죠. 생각해서 떠올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지문에 나올 건데 conception이라고 쓰면 얘는 그냥 생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두 개는 별 차이 없어요. 크게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political system이라는 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즉 정치제도라는 건 굉장히 강압적으로 짓누르는 거거나 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예를 들어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생각이 가능하게는, 내 생각에는 생각한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내 생각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 idea of control에 대한 생각은요, 통제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건 아주 좀 귀찮은 거죠. 아주 성가신 겁니다. 그 성가신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통제라는 건 아주 귀찮고 성가신 거죠. 자, as for instance, 예를 들어 as among에서처럼이라고 됐네요. 많은 native peoples니까 많은 원주민들입니다. 아마존의 많은 원주민들에게서처럼 강압 말고도, 압력 말고도 통제도 아주 귀찮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왜 여기 가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다 뭘 좋아하냐면 자기들의 개인적 자유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요, 아주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노트가 동사로 쓰면 주목하다죠. 그 다음에 노트볼이라고 쓰면 주목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이라는 말에다 ly 붙였으니까 눈에 띄게 라는 얘기죠. 눈에 띄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띄게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뚜렷한 표현인데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통제나 강압의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통제나 강압이 드러나면 이거 완전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든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처럼 이 컨트롤에 대한 생각은요, 이건 많은 이들에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굉장히 귀찮고 성가신 걸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나왔던 단어고요. 컨셉션은 이 중요한 단어 하나 지나갔습니다. 오토노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자치라는 말인데 이거 오토크라시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토크라시는 독재예요.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딕테이터십하고 같은 거예요. 딕테이터까지 쓰면 얘가 독재자라는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딕테이터가 그냥 글에서는 많이 쓰는데 실제 방송이나 이런 데도 잘 쓰지는 않는다는,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독재자를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스트롱맨이라고 하는데 요즘 방송에서 푸틴을 딕테이터라고 하는 거 보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감이 너무 강해서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근데 이 단어 오토노미, 오토크라시는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the conception of political power에 대한 이런 그런 생각은요, as coercive force로서 아주 그 압력을 가하는 강압적인 힘으로서의 정치력에 대한 개념은, 자, 그게 비록 모이기는 하냐면 서구의 고정관념이긴 하죠. fix라는 단어가 딱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fixation이라고 하면 딱 붙어 고정시킨 건데 여기는 conception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고정관념 정도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얘는 universal은 아니죠. universal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있는 거니까 보편적인이네요. uni가 1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it's very unusual. 이거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아마존의 리더가 give an order, 어떤 명령을 한다. 이건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많은 이들이 do not view, 보지 않는다면, political power를 뭘로 보지 않냐면 강압적인 힘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 그런다면 그다음에 nor as the most valued domain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nor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제가 뭐뭐 또한 아니다라는 말이죠. 얘가 나타나면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뭘로 보지 않냐면 courtship force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nor 뒤에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a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s를 보고 얘가 어디하고 같이 걸렸는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되죠. 여기랑 걸렸군요. 그럼 political power를 강압적인 힘으로 보지도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영역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영역으로 보지도 않아서 그래서 말입니다. 이 9번 문장 사실 해석 안 되거든요. 이 뒤에 나오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전에 나오면 그냥 제끼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의미 없으니까. 놀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놀이라는 말은 이렇게 뒤에 있는 요놈만 받기도 하지만 놀은 자체로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놀은 뒤에 동사 주어를 달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놀 동사 주어가 와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형태가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져 있을 뿐 뜻은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접속사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뒤에 as만 똑같이 받아 쓰고 있잖아요. 이 자리만 같이 모두 그렇지 않아라는 말에 not either 정도의 말을 쓰고 있는 건데 no를 쓰면 either처럼 뒤에 쓰지 않고 앞으로 오는 거죠. either 아시죠? either 뭐뭐도 아니다. either이란 말은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쓰잖아요. 근데 no이란 말은 문장이 제일 앞에 써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만약에 I'm not pretty라고 얘기하면 난 예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I'm not pretty either 이렇게 쓰잖아요. 나도 안 예쁜데 라고 얘기할 때 either 이라는 말은 이렇게 뒤에다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no를 쓰게 되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앞에다 쓰면 된다고요. 앞에다 쓰고 대신에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꿔서 nor am I라고 써요. 근데 nor 이 자리는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는 굳이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no를 잘 쓰지 않고 뭐를 쓰냐면 need를 주로 쓰죠. need이라는 말도 또한 뭐가 아니다 라는 똑같은 말인데 얘는 차이가 뭐냐면 need는 그냥 부사로만 쓰는 건데요. 부사로만 쓰는 건데 no이라는 놈은 부사로도 쓰지만 접속사로도 써서 문장에서 연결을 할 때는 no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뜻으로 할 때 뭘로 알아두면 되겠다? 얘네들이 나타나면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말 한 김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I'm pretty, I'm not pretty라고 쓰고요. 난 예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도 예쁘지 않고 이렇게 쓸 때 You are not pretty either 이렇게 쓰면 이 문장 문법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and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접속사의 기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뭘 붙여버려도 되냐면 nor 붙이고 nor are you라고 쓰면 얘는 나는 예쁘지 않고 너도 예쁘지 않고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됐죠, 그죠? neither를 쓰면 비슷한 말이 되긴 하는데 neither는 아까 접속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neither도 접속사를 쓰고 나서 써야 되는 거예요. neither의 말은 그래서 아예 독자적으로 딱 문장을 하나 따로 떼어버리면 neither를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neither는 접속사로 못 써서 no를 써야 되는 거예요. no와 either의 차이는 either는 문장 뒤에다 쓰고 no는 문장 앞에다 쓰는 게 차이입니다. 됐죠 이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o not view 보지 않아요. 뭘 보지 않냐면 저는 정치적인 권력을 강압적인 힘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뭘로도 보지도 않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가치 있는 통치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live는 뭔가 풀쩍 뛰는 거잖아요. 도약하는 건데 어디로 도약하냐면 정치적인 이라는 말에서 이걸 갖고 nomination으로 해서 coercion으로 도약을 하는 건, 즉 정치적인 행위, 뭔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 이런 걸 강제야, 강압이야 라고 이렇게 뛰는 것,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is shake on까지 가면 shake라는 단어가 뭐냐면 shake가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ake라고 쓰면 흔들리는 이라는 말이니까 stable의 반대가 되겠죠. 불안정한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 이거 뭐 그다지 강압적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라 그러지? 어떤 거 있을까?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행위로. 근데 다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걸 그다지 나쁘게 뭐 강압적인 거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겁나게 가치 있는 통제 이렇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 정치적인 것을 코어션으로 이렇게 딱 점프시켜서 아 저런 건 너무 강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불안정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 여성들에 대한 통치라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건 여성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라고 띄는 것 역시 불안정한 생각이라는 거죠. 아, 지문 뒤지기 어렵네, 정말. 그래서 메릴린 스트라트는요, has remarked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이건 문화적인 강박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강박이며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강박이야 라고 하더니 커마를 딱 찍어서 다시 똑같은 말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 나오면 고유명사 나오면 커마 찍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영어가. 지금 그 형태가 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우리 자신의 강박 이게 뭐냐면 편견인데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거예요. 어디에 반영됐냐면 이 인류학적인 구성에서 문화인류학적 구성에서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즉 우리네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요약문 한번 볼까요?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 안 듣지? It's misguided to understand. 이건요,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정치적인 힘을, 다른 문화권의 정치적인 힘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으로, 이거 그러면 이시 political power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자신의 인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정치적 힘이라는 건 얘는 전 문화에서 모두 다 아주 독특한 것이니까요 라는 게 요약문이 됐던 겁니다. 오케이, 됐죠? 아, 1번 질문 진짜 어렵습니다. 보기 보는 거 주의해서 잘 보세요. 서로 반대말 관계 만들어질 거니까. 오케이, 2번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얘는 앞의 지문에 나왔던 것보다는 낫죠. 같이 한번 볼까요? 뒤도. 역시 요약문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 이렇게 발달한 인사의 행동입니다. 발달한 인사의 행동은, 코끼리의 인사의 행동은 뭘로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잣대, 척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얼마나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A양가라는 것들에 대한 척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얘들이 비했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건데, 위에서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요, 이 greeting, behave 이런 거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지금 그래 키워드가 될 거잖아요. 그래 토픽이 될 거라고요. 저에 관한 얘기를 쓸 건데, 코끼리가 보여주는 행동이 코끼리는 A하고 B한지 이거 두 개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끼리라는 사회가 말 어렵게 썼잖아요. 말은 어렵게 썼는데 결국은 코끼리가 사회적으로 경쟁하는 놈들인지 아니면 서로 다 그 연대하는 놈들인지 묶여있는 놈들인지만 가리면 되는 거군요. 책임지는 얘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쟁하는 연대하는이라고 얘네들은 각각 이렇게 두 개씩을 줬잖아요. 얘 책임 있는 이라는 말은 이쪽 항목에도 이쪽 항목에도 섞이지 않을 것 같아요. 3번을 답으로 쓰면 대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B번 자리 보면요, disconnect는 헤어져 있는 거죠. endangered는 위험한 거죠. isolate는 혼자 있는 거죠. united는 서로 합쳐져 있는 거죠. parted는요 헤어져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보니까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고 혼자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게 세 가지. 물론 isolated는 disconnect나 parted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도 고립되어 있는 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쪽 항목에 넣어보자는 거죠. 넣어보고, 그 다음에 endangered는 좀 이상합니다. 그죠? 지원자 멸종 위기에 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보기 자체에 나머지 보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파란색하고 united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되겠죠. united는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합친 거고, 얘네들 세 개는 떨어진 걸로 봐주면 되겠죠. 고립됐거나 파트가 이별하는 겁니다. 헤어지거나 disconnected, 헤어졌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 둘 셋 아니고 united가 답일 것 같은데, 아니다. 말 잘못했죠. 하나, 둘, 셋이 답일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가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하고 복수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도 복수로 놔야 될 거니까 아마도 그러면 얘는 이제 보기를 쳐다보는 것만 갖고도 4번하고 2번은 빼놓고 1, 3, 5 중에 답을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 3, 5 중에 답을 하나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젠장 이것도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아닌 뭐만 찾으면 돼요? 코끼리가 경쟁하는지 코끼리가 사이좋게 지내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지문 보니까 코끼리가 서로 몰려다니더만요. 그렇죠? 그럼 보기 5번이 정답이겠죠. 이것도 쓱 보면 너무 웃기게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문을 이제 하나씩 한번 봐갈게요. 하여튼 그래서 보기 잘 보시고 요약 문장 읽어보시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은 자꾸 단순화시켜서 보시고, 우리는 주제를 찾는 거지 그 문장을 다 외우거나 뭐 내신형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만 놓치지 않고 짚으시면 됩니다. Because elephant grove는요, breakup이 깨지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reunite 다시 합치는군요. 굉장히 자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in response to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그러는 거죠. 뭐에 대응하냐면 변화에 대응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 다음에 혹시나 생각이 나서요. EBS는 뭐라고 해석해 놨다고 잠깐 궁금해서 봤습니다. 먹이의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진짜 어렵다. 자, 쉽게 보세요. 쉽게. 그래서 코끼리라는 놈들은 깨졌다가, 코끼리 집단은 깨졌다가 다시 합치고는 하죠. 그게 뭐에 대응해서, 뭐에 반응해서 그러는 거냐면 이 먹이의 변화에 반응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때 리유니언이 다시 합치는 게 코끼리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뭐보다 그러냐면 영장류보다, 쉽게 침팬지, 고릴라 이류보다, 이계통보다 코끼리 애들에게 다시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왼쪽 보기는 결정이 난 거잖아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합쳐서 사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코끼리는, 그러니까 그 종은이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코끼리예요. 자, 코끼리는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뭘 진화시켰냐면 아주 정교한 인사행동을 만들어냈는데, The form of which, 그 인사행동의 모양은, 인사행동은요, reflects 뭘 반영하는 거냐면 이 사회적 연대의 강도를 반영하는 거죠. 얼마나 사회적 연대가 끈끈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각 코끼리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 똑같아요. 정말 많이 닮았는데 뭐랑 닮았냐면, 당신이 단지 악수만 하죠. 누구랑?
오래된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오래된 지인과는 악수만 하죠. 하지만 가까운 친구라면 얘는 안아줘요. 당신이 보지 못했던 in a while 한동안 보지 못한 가까운 친구라면 서로 안아보죠. 자, 그리고 어쩌면 눈물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친한 정도에 따라서 헤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 사회적 연대의 강도에 따라서 코끼리의 인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끼리는 서로 인사를 해요. 단지 그냥 뭘로 하냐면 간단하게 코끼리 코를 트렁크라고 하거든요. 이 트렁크를 코끼리 코를 서로의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걸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도 equivalent이라고 하면 같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냥 같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뭐 등가 물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앞에 보니 equal 들었고요. 가운데 value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값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인간의 팩하고 같은 거죠. 왜 그 유럽 애들 만나면 볼에다가 가볍게 하는 인사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자, 하지만 after long absence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을 때는요. 없었던 시간이 길어지고 난 뒤에는 이 가족의 멤버들이 그리고 본드 그룹이 같이 지내는 집단들이 greet one another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데 왜 뭘로 인사를 하게 되냐면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연극 같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theater이라는 단어가 연극이잖아요. 예, 극장이라는 뜻도 되죠. 극장이라는 뜻도 되고 연극이라는 뜻도 되고요. 연극 무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요놈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꼭 연극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e fact는 어떤 팩트냐면 소위 이런 걸 보고 이제 동격이라고 하잖아요. intensity가 그 강도가 얼마나 인사의 정도가 강한가라는 게 duration이라는 말은 지속된 시간을 이야기하죠. the separation의 즉 분리의 시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의 정도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인사를 격렬하게 하는가라는 게 이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반영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된 거겠군요. 문장 뭐 구조는 따져보면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얘는요 이 코끼리가 꽤나 뭐가 있다 또한 시간 개념도 조금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uman eyes 원래 동물은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이거 없어요. 없는데 조금 진화한 동물들은 약간씩 쬐끔 정도의 시간 개념만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집에 강아지 같은 그런 거죠. 걔들도 시간 개념 없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점점 진화하면서 약간의 기억, 시간 기억을 좀 갖고 있을 뿐입니다. 동물 중에 시간 기억이 정확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증거가 걔는 이렇게 줄에 꼬이면 거꾸로 돌아서 풀어 나오지 못해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역순이라는 개념이 동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되잖아요. 이렇게 꼬이면 뒤로 반대로 푸는데 여러분 걔 줄에 꼬이면 거의 지랄 바람을 하잖아요.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걔들은 그 시간을 역으로 돌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코끼리는 이런 거 보면 어쨌든 그나마 약간 고등 동물들은 약간의 시간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이런 인사가 뭘 떠올리게 만드냐면 아주 익숙한 코드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 코드는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감정을, 익숙한 마음을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I'm reminded, 원래 remind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면 reminded 사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에 관해 이렇게 쓰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상기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지금 수동이 됐군요. 앞에 얘가 주어로 가고, 그래서 reminded가 be reminded가 되고, 스펠링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떠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그 즐거운 상봉이 떠오르는 거죠. 그 즐거운 재결합이 떠올라요. 자,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즐거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재결합이 떠오르죠. 어디에 쓰냐면
arrivals area면 입국장이죠, 그죠? 도착 지역 입국장에서 국제공항 터미널의 입국장에서 문이 샥 열리면 이제 가방 메고 나오면 이제 뭐 만나갖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꼭 코끼리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에겐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발달한 인사의 행동은 코끼리에 그래서요 뭘로 기능하는 거였죠? 잣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얘네들이 사회적으로 서로 연대하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얘네들이 헤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는 게 요약문이었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또 문단 요약도 마쳤습니다.